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좀 예, 베네수엘라 해주시죠. 얘기를 하시죠. 예. 예. 베네수엘라는 아주 기름도 많은데 세계 최대의 그 석유 매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전혀 뭐 거기 밥도 못 먹을 지경이다. 밥이 뭡니까 뭐 지금? 인플레이션 예. 뭐 몇백만 퍼센트 일어난다. 예. 뭐 왜 이렇게 되느냐. 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사실은 뭐 옛날에는 그게 뭐 이제 뭐 스페인어를 쓰니까 히스패닉 소위 말하는 스페인 계통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건세사를 얘기한다면 베네수엘라는 사실 차베스가 집권하고 난 뒤에 차베스가 1998년에 대통령을 취임합니다. 네. 지금 2013년 죽었죠, 암으로. 네. 15년간의 나라를 완전히 거덜을 내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1976년에 석유를 국영화합니다. 이 국영화하고 난 뒤에 돈이 그냥 제가 76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내가 갔는 학교에 이 캐톨릭 학교인데 베네수엘라 여학생들 오는데 정말 전세기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베네수엘라가 그때는 베네수엘라가 어디 붙은지도 잘 모를 텐데 전공이 영문학이었으니까 미국보다 정말 덜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정말 돈이 흥청망청 시작된 건 70년 후반부터였는데 뭐 그때 또 세계적인 올 크라이시스가 올 위기가 있고 이랬지만 어쨌든 이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경제가 엉망이 된 게 이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경제가 엉망이 됐냐? 두 가지 이유예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차베스가 전형적인 포퓰리즘, 우리나라 조희연 교육감 같은 사람은 이 진짜 차베스 모델을 우리가 가져와가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그 사람은 꼭 지적해서가 아니라 뭐 사실은 뭐 정의당 쪽에서도 차베스 모델만큼 대단한 데 없다. 포퓰리즘으로 여기도 무상교육, 그 다음 무상의료, 사회주의라고 봐요. 사회주의. 포퓰리즘. 예, 포퓰리즘. 그러니까 이 차베스가 이게 포퓰리즘을 쓰면 쓸수록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졌어요. 그런데 차베스가 다시 인기를 좀 얻는 건 뭐냐면 최하층의 있는 빈민층들에게 이 잘 사는 놈들한테 뺏어가 너 좀 나눠줄게 하는 공평 공정 정책을 쓰면서 걔들 차비스타스가 된 거예요. 차비스타스. 차베스를 신처럼 모시는 민병대원들이 된 거예요. 제가 2009년에 베네수엘라를 국회 정보위원으로 가봤는데 하루에 4시간씩 매일 차베스가 그 의회 내에 우리로 치면 의원회관 비슷한 데서 강연을 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그 누구든지 들어가가 들을 수 있도록 물론 누구든지 이제 경호원들이 자리를 한 900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해놔놓고 매일 강연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퓰리즘으로 돈을 흥청망청 썼는데 기름이 매장량은 단위별 매장량은 세계 1위예요. 전체 매장량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예요. 그냥 단위별이라는 게 이게 베네수엘라 땅 크기가 소위 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베네수엘라 땅이 한 2.5배로 크니까 단위 면적 땅으로 치면은 베네수엘라 더 많고 총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매장량이 많은데 기름값이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왜? 기름값은 뭐로 결정이 되느냐? 달러로 결정돼요. 달러로. 오펙이 결제하는 마니가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나마 차베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얘들이 큰 문제가 없었는 게 2013년에 죽었는데 2014년까지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아주 싼 가격으로 생산할 능력이 못 됐어요. 세계 최고의 셰일가스 생산 국가가 안 되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량을 거의 대부분을 가장 많이 가져온 데가 베네수엘라니까 차베스가 독재짓을 하고 이런 소셜리스틱 어프로치를 해도 대충 눈 감아줬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기부터는 이 차베스가 하는 꼴을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사회주의제인데다가 얘들은 친소야. 냉전대는 친소. 냉전 후에는 친러예요. 핵심 친러 국가예요. 베네수엘라라는 게 가운데 앉았고 왼쪽이 콜롬비아고 밑에가 브라질이고 오른쪽이 가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야나도 소련에 가깝고 러시아에 가깝고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인데 친미국가가 돼가 지금 베네수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브라질은 또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완전히 우파예요. 이게 친미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혼자 러시아의 친러 국가인데 이 기름값이 올락내리락 하는데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는 국부의 96%가 기름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이 1배럴달 100달러가 되면은 돈이 막 길가에 진짜로 이 뭐라고 할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300만 %가 돼가지고 종이 쪼가리처럼 나르는 돈이 아니고 지금 종이값이 돈값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부로서 이 돈이 흥청망쳐요. 근데 이게 100달러이던 게 30달러로 내려가면 이 나라 경제 전체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주의 전략, 사회주의 공식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해도 전체 부가 왔다 갔다 하고 더더구나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으로 전 세계 1위의 산유국에 지금 도전을 하니까 이 차베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차베스의 진짜 꼬봉이는 복심인 마두로 버스기사 출신이에요. 이 친구를 쓰면 내 죽고 나도 네가 내 뒤를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끌어가라 해가 생긴 것도 둘이가 되게 비슷해요. 형제처럼 생기고 몸집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성격도 아주 닮았고 이런데 이렇게 맡겨놔니까 이 뭐 지금 마두로가 들어가도 차베스가 하던 그대로 하니까 기름을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면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이 부분은 하고 난 뒤에 다음 지사님 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아까 내가 기름값은 오펙은 이건 달러로 이 결제를 한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지금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사우디가 보이는 움직임이 핵심 친미였던 국가가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았다가 중국하고도 손을 잡았다가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 기간에 또 빈살만이 중국가가 사바사바 했잖아요. 또 러시아 가가지고 최근에 러시아의 S-400 최신형 미사일 체제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면서 또 미국한테는 F-35를 사겠다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13개국에 이 해던데 오펙을 만든 핵심 국가가 누굽니까? 사우디하고 베네수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미국 쪽으로 넘기면은 결국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면 세계 기름 소위 말하는 에너지 종주국은 미국이 된다. 결국 달러로서 기름값을 결제하는 체제를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뗏놈이 챙기는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생산은 우리가 하지만 미국은 저것들도 생산량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가능해졌는데다가 세계 기름값을 자기들이 흔들고 있으면 우리는 뭐냐? 이러니까 러시아가 난 오펙국 10개국 중에 헤드가 또 꼬봉이 이 대빵이 러시아야. 그러니까 사우디를 살살 꼬시는 거야. 야, 우리하고 손잡고 미국이 이건 말이야. 군사력도 세계 1위, 경제력도 1위, 문화도 1위, 기술도 1위. 전부 다 1등 해먹잖아. 저놈 지 혼자 다 말아먹는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가지고 뭐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 들어가가 베네수엘라 유전을 저거들이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면 너들 사우디아라비아 플러스 오펙 국가, 난 오펙에 나 중국 이런 나라들 다 합쳐서 10개 국가들은 결국 미국이 흔드는 기름값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경제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 존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게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자체는 지금 완전히 뭐 간호사가 몸을 팔아가지고 진짜로 한 끼 밥을 먹고 과장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뭐 진짜로 고기를 사고 뭐 교수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렇게 정말 이 차베스가 시작할 때의 경제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베네수엘라는 2017년 11월 16일 날 벌써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파산국가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했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물론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적게는 170만 %지 많게는 300만 %지 인플레이션이 됐으면 예를 들면 170만 %지 됐다 하면 2017년에 비해서 2017년에 통닭 한 마리가 1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 7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결국은 베네수엘라는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1위지만 네. 이 차베스와 마두로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퍼주기 네.
퍼주기로 완전히 나라가 지금 거들이 났는데 네. 또 유가, 예. 기름값이 폭락을 해가 네네. 미국의 쉘 오일 예, 예, 때문에 예. 기름값도 폭락이 됐다. 네네네. 이런 기름값의 폭락 또 이 포퓰리즘 사회주의 예.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최악의 상태로 갔다. 그렇죠. 기름값이 폭락인데다가 이 차베스는 마두로가 기름으로 번 돈을 가지고 이게 그냥 폴리는 거 아니거든. 계속 기술 장비를 계속 새로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새로운 모든 현대화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을 안 써가 지금 정전 사태가 왜 일어나느냐. 폴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왜 기름값이 폭락이냐. 미국 거는 예를 들면 1배럴에 $50 파는데 저거들은 생산 단가만 해도 $60 같으면 생산해도 도저히 자기들이 본전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폭락도 있지만 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실제로 퍼올릴 능력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국회의장을 미국이 지지를 했어요. 네네, 과이도. 과이도를 지지를 하고 네네. 마두로는 이거는 러시아와 예, 예. 중국이 지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국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유엔의 50개국, 유엔 멤버 중에 50개국 중에 28개국이 EU입니다. EU 28개국 플러스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22개국이 과이도를 당신이 합법적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요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한 30개국은 뭔 소리야. 마두로가 대통령이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두로가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여론을 보면은 과이도에 대한 지지가 거의 80%예요. 그런데 마두로가 최근에 2월 달쯤은 마두로 마누라가 빨리 여기 망명 나가자 우린 맞아 죽겠다 이랬는데 지금 좀 조용해진 이유가 러시아가 야 걱정하지 마. 형님 있잖아. 그리고 12월 달에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마두로가 재선이 된 게 2019년 1월 13일 날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이 러시아가 카라카스가 베네수엘라 수도입니다. 거기에다가 TU-160이라는 실질적으로 사거리 12,000km의 그 지금 전략 폭격기를 사거리가 아니라 항속거리 12,000km의 전략 폭격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2대나. 전략 폭격기를 갖다 놓는다는 건 이거는 유사시에 미국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전략 폭격기가 베네수엘라를 때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계속 볼턴이 최근에 이래요. 우리 5,000명 파병해 보낼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심사는 차베스 참 마두로 뭐 과이도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베네수엘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베네수엘라하고 쿠바가 베네수엘라에 또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오바마 때 쿠바하고 관계를 좀 미국이 좋게 해놨는데 이 쿠바가 사회주의에서 아직 안 벗어나고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정학적인 위치가 베네수엘라하고 쿠바가 미국이라는 북미 땅덩어리에 좀 표현이 뭐하지만 항문이야 항문, 뒷문이야 뒷문. 그러니까 러시아는 야들만 잡으면은 미국을 압박하는데 충분한 거점을 확보한다. 그 62년에 쿠바를 잡아가지고 미사일 기지를 그거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때리려고 작정했잖아. 똑같은 계산을 지금 러시아는 갖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내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야? 마두로인 거야. 그러니까 마두로 보고 너 물러서지 마. 거기 있어. 너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콜롬비아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는 이 소위 말하는 국경선 이 단교가 2010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경 거리가 거의 2250km는 되는데 넘어오지 못하는데 구호물자를 미국이 콜롬비아를 통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하게 죽어도 안 된다고 마두로 밑에 있는 경찰과 군부들이 막는데 러시아가 보내는 구호물자는 또 다 받아. 전략문자 다 받아.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볼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자기들은 마두로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미국이 볼 때는 이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전에 사람들 좀 굶어 죽게 3,300만 인구 중에서 거의 통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 콜롬비아에 한 100만이 가 있고 다른 나라에 한 300만이 나 있고 거의 380만 가까이가 지금 밖으로
전 인구의 13%가 지금 엑소더스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놨다는 건 전염병 사태 그리고 나라가 대혼란이 되니까 일단 이걸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이도를 지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지금은 그래도 마두로가 네. 현 대통령이 치안과 군사력을 쥐고 있네요. 군부, 경찰을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사님께 말씀드린 차베스의 이 예스맨들 민병대죠. 차베스의 민병대. 차베스가 죽었는데 그대로 마두로한테 붙어있는 이 친구들이 마두로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힘은 국내의 권력은 마두로에게 있다. 과이도가 아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힘은 그렇죠. 그러나 뭐 의회라든가 국민들은 이런 건 전부 다 과이도 쪽에 손을 들지만 그리고 미국이 또 의회 이 내각을 좀 구성하도록 과이도를 지지해가지고 최근에 과이도가 10명의 내각 멤버들을 또 임명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충은 끌고 가고 있지만 미국이 자기 이 자리를 선점하려면은 불가피하게 러시아처럼 미국도 전략 폭격기를 카라카스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 정부인데 그야말로 마두로 정부와 과이도 정부가 네네. 두 개가 한 나라에서 같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지역을 나눠 가지고 점령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완전히 혼재된 상태니까 혼재된 상태. 이 총돌이 또 불가피하고 총돌 불가피하죠. 굉장히 정적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내전으로 끝날 것이나 내전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국제전으로 갈 수 완전히 이쪽 편 지금 갈라가 편갈래 해가지고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예. 상태인데 정말 참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예. 이 사회주의 또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하냐. 아무리 많은 석유가 있더라도 국민이 몸을 팔고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 불행한 사태를 빚었고 그 끝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베네수엘라 사상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평소에 잘 못 듣던 복잡한 국제정세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